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N번방의 운영자이자 유력 용의자인 조모 씨가 사실상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경찰은 이 N번방의 유력 용의자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토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들도 경찰의 공개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라도 경찰이 이 유력 용의자 조모 씨의 신상, 얼굴과 주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저희도 그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다만 이 조모 씨의 실체와 관련돼서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른바 박사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미성년 여성들과 또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입수해서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해서 상당히 가학적인 학대 영상을 찍고 이를 돈 받고 유포한 조모 씨, 박사 이른바 25살입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닉네임은 박사고요. 2014년 수도권의 한 공업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 이상이라면 굉장히 공부를 잘한 겁니다. 학보사 기자와 학보사 편집국장까지 역임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월에 졸업한 후 마땅한 직업이 없이 무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든 뒤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학교 성적이 우수했고 글쓰기를 좋아해서 학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우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학내의 성 문제 등으로 일탈 행위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방을 만들기 전에 텔레그램에선 총기를 팔겠다, 마약을 팔겠다라고 허위 광고를 올려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었다는데 오늘 경찰이 이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이 강력 범죄인데 특히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장혜영 교수님, 우리가 그 범행을 차마 이 어떤 공주파에서 방송에서 보도해드리기가 민망한 게 아니라 너무 잔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 어떤 신문지면에 난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충격을 받고 계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망한 문제가 아니라 좀 잔혹한 문제인 거예요.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좀 전에 강력범죄라는 표현을 김진애 건 쓰셨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살인죄에 준한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살인죄에 준하지 않는다라는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 씨가 그러니까 여럿을 죽인 살인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저는 이런 댓글에도 공감이 사실상 가더라고요. 관련된 여성들은 사실상 죽는 이한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 총기, 마약, 그리고 지금 성범죄, 사실은 각종 안 좋다고 하는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폭력적인 총기도 사실은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약도 마찬가지이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성적도 좋았고 봉사활동도 또 열심히 다녔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졸업 후에 이제 무직이었고 이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 이게 두 얼굴이라고 단정하고 우리가 충격받을 일은 또 아닌 게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일반 사회생활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적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회생활 멀쩡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또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일단 사회적 약자 그리고 무언가 조금 아직 미성숙해서 가치관이 다르지 못한 여성들을 유인을 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인 것. 게다가 또 여기에 동조해서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본 사람들 역시 저는 죄질이 썩 법적을 떠나서 죄질이 가히 다르지 않다. 전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이 조모 씨의 범행 패턴도 오늘 상세하게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사방 일당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인데 이 주범 조씨 등 운영자들이 모르는 여성에게 메신저의 익명 대화방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니까 피해 여성들도 아니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 라고 다소 안심을 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모 씨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을 그냥 얼굴 가리고 나체 사진만 보내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하는 일부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고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 조모 씨가 사전에 사회복무 요원 등을 매수를 해서 정부 전상망을 접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낸 여성의 신상을 캡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에 그 여성에게, 나치 사진을 보낸 여성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사실상 협박을 합니다. 어제까지 밝혀진 여성 피해자들은 총 74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여성 피해자가 나왔어요.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 여성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더욱더 끔찍한 건 이 박사방의 운영자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가학행위를 스스로 하게끔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노예, 박사라는 단어를 스스로 몸에 새겨라. 그리고 셀카를 찍어라. 직접 촬영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협박을 한 거죠. 안 그러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바꿔서 돈을 받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고 또 더 센 가학행위를 강요하고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들, 이런 패턴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가학행위를, 범죄 행위를 일삼은 겁니다. 윤태호 실장님,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미성년자 여성들이 16명 들어가 있다고 하고 미성년이 아닌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고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비밀 어떤 익명의 채팅방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범죄, 권력의 역관계가 우리가 이제 상당수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은 모르지만 가해자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건 아는 거잖아요. 폭력을 당한다라고 하면 누가 얼굴이 보이면서 나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의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이것은 피해자가 볼 때는 가해자는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와 지시만 전달되는데, 근데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신원과 나의 뭐 친구 관계라든지 이건 다 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걸 약간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피해자가 얼마나 피폐화되고 종속화될 수밖에 없는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니까요. 더더욱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해당 여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 제일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도 무섭고 한 게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나한테 지시를 할지, 4시에 지시를 할지, 1시에 지시를 할지, 아니면은 점심 먹고 있는데 뭐라고 지시를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나에게 끔찍한 일을 강요한다. 예. 그 공포감, 디지털을 통해서. 그 공포감. 예.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조모 씨가 붙잡혔던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25살에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에서 학보사 편집국장도 했고 교우 감독도 원만했고 어쩌면 굉장히 수준 많은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예. 클리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방에서 이제 탁 갇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컴퓨터만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멀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예.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흔히 말하는 아싸가 아닌 거잖아요. 예. 아웃사이더가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은 이제 충격받고 지나갈 때 공포스러울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남성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